나폴레옹 보나파르트, 역사상 최고의 군사 천재 중 한 명으로 불리죠. 그런데 이 위대한 황제의 제국, 왜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졌을까요? 보통 마지막 워털루 전투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그 몰락의 씨앗은 훨씬 전에 뿌려졌습니다. 바로 거대한 무역전쟁에서 시작된 거죠. 오늘은 나폴레옹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 이 대륙봉쇄령이 어떻게 스스로 제 무덤을 파는 자충수가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야기는 크게 5파트로 나눠서 살펴볼게요. 먼저 나폴레옹이 처한 딜레마부터 시작해서 그가 꺼내든 경제라는 무기를 볼 거고요. 이 야심찬 계획이 어떻게 어그러졌는지, 그리고 결국 그를 돌아올 수 없는 강으로 이끈 과정과 이 모든 게 우리에게 어떤 유산을 남겼는지 순서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 황제의 딜레마입니다. 시점은 1806년, 나폴레옹의 힘이 그야말로 유럽의 하늘을 찌르던 때로 한번 가보시죠. 네, 프랑스 혁명의 혼란 속에서 황제가 된 남자, 나폴레옹. 이때는 정말이지 유럽의 주인이었습니다. 그의 군대가 움직였다 하면 승리 소식이 들려왔고 유럽 대륙 거의 전체가 프랑스 앞에 무릎을 꿇었죠. 그의 군사적 천재성은 진짜 대단했습니다. 1805년 아우스터리츠 전투에서는 오스트리아랑 러시아 연합군을 그냥 박살내버렸고요. 1년 뒤에는요, 당시 최강의 육군이라던 프로이센을 단 19일 만에 지도에서 지워버릴 뻔했어요. 이러니 제국은 계속 커져만 갔고 유럽 대륙에서 나폴레옹에게 맞설 자는 아무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딱 하나, 그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아주 껄끄러운 숙적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바로 바다 건너 섬나라, 영국이었죠. 그래서 두 번째 장으로 넘어갑니다. 나폴레옹은 이 마지막 적, 영국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칼 대신 아주 특별한 무기를 꺼내들어요. 그게 바로 경제였습니다. 여기서 나폴레옹의 진짜 고민이 시작돼요. 아니, 배 타고 쳐들어갈 수가 없는 저 섬나라를 도대체 어떻게 굴복시키지? 군사로는 천재였지만 강력한 해군이 지키는 영국 해협은 그에게도 넘을 수 없는 벽이었거든요. 그래서 생각의 방향을 완전히 틀어버립니다. 그가 내놓은 답이 바로 이겁니다. 대륙봉쇄령. 1806년에 발표됐는데요. 아이디어는 아주 단순해요. 좋아, 유럽 대륙 전체가 영국이랑 아예 거래를 안 하면 되잖아? 경제적으로 완전히 고립시켜서 말려주겠다는 아주 무서운 발상이었죠. 그의 계획 3단계로 딱 정리됩니다. 첫째, 유럽 대륙에서 영국 물건은 아예 못 들어오게 막는다. 둘째, 그럼 무역으로 먹고 사는 영국 경제는 당연히 마비되겠죠. 셋째, 결국 경제적으로 버티지 못한 영국이 제발 항복하게 해달라고 빌러올 것이다. 정말 단순하면서도 대담한 계획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이 완벽해 보였던 계획이요,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장, 거대한 계획이 실패해서는 이 경제전쟁이 어떻게 최악의 자충수가 되었는지 한번 보시죠. 자, 여기서 문제가 터집니다. 봉쇄령의 칼날은 분명 영국을 겨눴는데 정작 피를 흘린 건 바로 나폴레옹의 편, 유럽 대륙 전체였던 거예요. 한마디로 영국 굶겨 죽이려다가 내 동맹국, 내 편이 먼저 굶어 죽게 생긴 거죠. 완전 헛다리를 짚은 겁니다. 목표와 현실이 완전히 따로 놀기 시작했어요. 나폴레옹은 프랑스가 중심이 된 하나의 유럽을 만들고 싶었지만 현실은 어땠을까요? 봉쇄령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들어지니까 유럽 전역에서 반프랑스 감정만 폭발했죠. 영국을 압박하려던 정책이 오히려 우리 민족끼리 뭉치자 하는 민족주의에 불을 붙여버렸고요. 복종은커녕 프랑스 지배에 대한 저항만 거세졌습니다. 결국 나폴레옹은 자기가 판 무덤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게 됩니다. 네 번째 이야기, 돌아올 수 없는 강입니다. 이 실패한 봉쇄령이 어떻게 그를 최악의 군사적 재앙으로 몰고 갔는지 그 과정을 한번 보시죠. 대륙봉쇄령, 이게 여기저기서 구멍이 나기 시작합니다. 특히 저 멀리 러시아가 영국이랑 몰래 무역을 하는 걸 사실상 눈 감아주니까 나폴레옹이 폭발한 거죠. 감히 내 명령을 어겨? 자신의 권위에 대한 도전을 용납할 수 없었던 그는 이 실패한 정책을 끝까지 밀어붙이기 위해 제국의 운명을 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내리고 맙니다. 타임라인을 보시면 이 몰락의 과정이 한눈에 보입니다. 1806년 봉쇄령으로 시작된 균열이 1808년 스페인에서의 끈질긴 저항으로 이어졌고요. 그리고 마침내 1812년 봉쇄령을 어긴 러시아를 혼내주겠다며 떠난 원정에서 그의 자랑이던 최강의 궁대 그랑다르메가 러시아의 혹한과 굶주림 속에서 그냥 녹아내립니다. 이 재앙적 패배가 몰락의 신호탄이었고 결국 1815년 워털루에서 그의 시대도 완전히 막을 내리게 되죠.
자,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나폴레옹의 이 거대한 실패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과욕이 남긴 유산을 통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론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그의 몰락은 어떤 전투 한 번에 진 게 아니에요. 바로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커져버린 과도한 팽창 정책 때문이었죠. 그리고 대륙봉쇄령이야말로 그 과욕이 낳은 가장 상징적인 사건이었던 겁니다. 그럼 그의 리더십에는 어떤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을까요? 첫째, 모든 걸 혼자 결정하려는 스타일. 이게 처음엔 빨라서 좋았지만 결국 현장의 목소리는 무시하는 독단으로 흘렀어요. 둘째, 끝없는 군사적 성공이 낳은 자만심. 이게 그의 눈을 가려서 자신의 경제 전략이 얼마나 엉망인지 깨닫지 못하게 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유를 퍼뜨리겠다고 하면서 다른 나라의 경제적 자유를 빼앗는 모순적인 행동. 이게 결국 거대한 저항을 불렀던 겁니다. 나폴레옹의 이야기는 우리한테 정말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주는 것 같아요. 대체 위대한 리더는 언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걸까요? 아마도 자신의 힘을 너무 믿고 내 생각이 곧 세상의 법칙이라고 착각하는 바로 그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영국 하나 잡겠다고 시작한 경제 제재가 결국 동맹국들 목을 조르고 제국 전체를 무너뜨린 것처럼 말이죠. 오늘날 벌어지는 강대국들의 무역 전쟁을 보면 이 나폴레옹의 실패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뭔지 더욱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